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행동 영역을 또 가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행동 영역입니다. 밑의 변화에 따른 증가 감소.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밑이라는 건 y는 ax에서 얘를 보고 밑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의 변화에 따른 증가 감소를 명확히 결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명확히 결정합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문제를 보면서 볼 건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프상에서 대소비교는 위치 관계로 판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값을 구하기보다는 그래프에서 위치로 판단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본다면 엄마를 찾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태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있는 걸 뭐 이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y는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평행이동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걸 보고 평행이동이라 하냐면 y는 x라는 식이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세요 하면 우리는 y는 x-1이라고 씁니다. 모를 수 있어요. 왜? 평행이동이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도형의 이동에 나오는 파트인데, 물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와 중학교 3학년 때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뭐 6단원, 7단원에서 배우기도 해요. 근데 16단원 도형의 이동에서는 이 파트를 더 밀도 있게 다룹니다만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 파트를 거의 공부를 안 합니다. 왜?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이기도 하고 방학 직전이기 때문에 애들이 수업을 안 들어요.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보통 애들이 이거를 약간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데 다 완벽하게 정의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합시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쳐볼게요. 이 Y는 X라는 친구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축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Y는 X-2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Y축 방향으로 4라는 건 우리는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그냥 여기 뒤에다 플러스 4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플러스 4냐면요, Y도요 똑같이 y-4인 거야. 근데 y는 이라고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4를 이항해 주다 보니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 뿐이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초적으로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봐봐요. 자, x축 방향으로 n만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해 주세요 하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 y는 이라고 쓰는 걸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항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평행이동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y축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n 이렇게 써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본다면 엄마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건 얘를 보고 y는 ax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엄마 얘도 똑같아요. 뭐 얘도 똑같이 지금 마이너스 m이 써져 있고 여기 플러스 이제 n이 될 텐데 지금 잘렸겠지만 이거를 보고 엄마를 찾아라.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양생 선생님 수업에서는 엄마를 원래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파트 1 6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칭이동인데요. 아까 전에는 뭐라 했어? 평행이동. 괜찮습니까? 평행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칭이동이라는 건 데칼코만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y는 ax가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주세요 하면은 x축은 얘죠.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애플 펜슬로 표시하고 있지만 얘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데칼코만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한 번 더 했던 걸 복습을 하자면 y는 ax는 항상 0,1을 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0,-1을 항상 지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를 y축 대칭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데칼코마니가 그려지겠죠. 원점 대칭해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점 대칭해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로그 AX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행동영역 6번째, 7번째입니다. 교점의 표현이 복잡하다면 대칭성을 이용하여 최소의 문자로 표현하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함수끼리의 관계를 파악하라. 도형의 이동 시 흔적을 남겨라.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도형의 이동이 고등학교 수학상 그 16단원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흔적을 남겨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문제에서 봤을 때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봤을 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가장 기억해놔야 할 키워드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잘 쓰자. 평행이동을 잘 쓰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평행이동이 뭐였다고? 그냥 슥슥 x-m, a의 x-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근데 대칭이동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수업이 끝났을 때 너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얘는 0,1을 항상 지납니다. 이걸 하나 또 기억해 주면 좋고요. 평행이동은 a의 x-m 플러스 n 혹은 y는 로그 a의 x-m 괄호 쳐주고 플러스 n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해 주는 게 평행이동이고요. 대칭이동은 딱 이거만 기억해 주면 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키워드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써먹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도형의 이동식 흔적을 남겨라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 하나, 둘, 셋.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인데, 자, 스님, 아까는 역함수 관계라면서 슈발 왜 1대1 대응입니까? 네, 역함수 관계면 1대1 대응이에요. 자, 뭐라고? 역함수 관계면 1대1 대응이에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하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하의 2단원, 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제가 보통 고1 수학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많을 거예요. 고1 수학 안 한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고1 수학을 안 한 친구들이 그 수능을 풀려고 할 때 제가 1학기 것만 공부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1단원이 집합이에요. 이 표시 기억납니까 혹시? 이거 A와 B가 교집합이고 네. 그리고 이제 A와 B가 합집합이고 이거는 수능에서 간접 출제 범위입니다. 2단원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3단원이 원래는 수열이랑 뭐 지수로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확률과 통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경우의 수, 확률. 근데 함수는 역함수만 하면 돼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1대1 대응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능 문제 푸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가 좀 중요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자, 1대1 대응. 글자로만 볼게요. 텍스트로만 볼게. 그냥 말 그대로 자, 서준이라는 사람과 한 사람을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한 점에 하나의 점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연결된다. 하나의 y가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x가 각각 y 하나에 연동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모든 x가 y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같은 y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가 그 아랍권도 아니고 부인이 2명일 수는 없잖아요. 네, 혹은 남편이 둘일 수도 없겠죠. 똑같아요. x 하나에 y 하나가 연동되는데 서로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얘네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왜? 그래야만 하나에 다 다른 y가 연동이 될 테니까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1대1, 자, 왜 제가 대응까지 항상 쓰냐면 제가 보통 중간에 끊어가거든요. 그 말을 뭐 1대1 이렇게 쓰는데 1대1 대응이 있고 1대1 함수가 있어요. 이 둘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너는 지금 당장 1대1 함수를 기억하기보다는 1대1 대응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1대1 대응은 첫 번째 역함수이며 두 번째 증가 혹은 감소함수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수능에서 별 5개짜리 중에서 별이 5개까지 있다고 하면 이건 진짜 별 5개짜리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좀 중요한 소재입니다. 알겠죠? 지수 로그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1대1 대응은 역함수이면서 증가 혹은 감소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자, 한번 볼게요. 1대1 대응은 뭐라고? 역함수. 또 저거 대응 1대1 괜찮아요. 대응. 괜찮아요.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은 역함수. 증가 혹은 감소다. 이건 봐봐요. 지수 함수를 그려볼게요. 지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죠? 네. 봐봐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1대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십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계속 증가하네? 1대1 됩니다.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부터 유도하기 위해 지수 함수의 공형 자체를 양수로 설정한 지수 함수는 역함수 현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수 함수는 역함수를 가진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게 여기가 정도가 외워져야 뭐 지수 함수의 공역 자체를 양수로 설정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도 정의역을 양수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자, 얘의 범위가 뭐라고? A요. X가 그냥 쉬워. 그냥 0보다 큰 거야. 이거 그냥 둘 다 0보다 커. 그리고 A는 1이면 안 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천천히 기억하세요. 다만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텍스트 정도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복잡한 꼴. 우리가 보통 복잡한 꼴 수학에서요. 지금 제가 중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고등학생도 가르치고 있고 N수도 가르치고 있는데 복잡한 꼴이라고 나오면요. 항상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치환한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복잡한 꼴이 나면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꼴이 나오든 치환을 해주고 지금 항이 3개 이상의 지수 방부 등식은 치환하라. 로고끼리의 곱이 있는 것도 치환하라고 되는데 결론은 뭐야? 그냥 치환하라. 뭔가 복잡해 보이면. 근데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좀 봐볼게. 알겠죠? 자, 행동영역 8입니다. 지수함수에서 밑의 범위를 확인하라. 로그함수의 밑 조건, 지수 조건을 꼭 챙겨라. 봐봐요. 지금 보면요. 지수함수는요. 밑의 범위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꼭 챙겨라라고 하면서 또 뭔가를 또 쳐놨죠. 뭔 말이냐면 로그 AX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며 X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거를 꼭 챙겨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수업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23번, 24번에서 3점짜리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3번에 출제가 됩니다. 23번이 3점짜리. 이거 하나 맞추면 3점에 맞추는 거예요. 3번 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로그 AX가 뭐라고? X가 0보다 크고 A도 0보다 큰데 A는 1보다 1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또 치환에 따른 새로운 변수에 대한 번역을 따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수학에 80점 이하 80점 이하라고 칠게요. 80점 이하인 친구들 중에 80% 이상이 못하고 있는 게 이거일 거예요. 네. 왜? A의 X가요. A의 X를 보면요.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A의 X를 T라고 치환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Y 값이 범위가 보시면 0 없죠. 근데 0보다 크죠. 다.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Y 값이. 얘가 지금 이 A의 X라는 말은 얘 Y 값을 보고 이 함수의 Y 값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2x를 t라고 치환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2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괜찮죠? 외워야 돼요. 얘 그래프 꼴 뭐 2분의 1x면 반대로 된다는 거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건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2일 거고요. 여기 4일 거고요. 여기 1일 거고요. 보면요. y가 0은 아니지만 0보다 큰 범위에 다 있죠. 이 x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2의 x는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의 x라고 되어 있는 건요. 우리가 y는 2의 x라고 하는데 그럼 2의 x는 y에 대응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y는 세로축이죠.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이해 안 가면 안 간다 해도 돼요. 얘가 세로축인데 이 세로축이 지금 이 y는 0보다는 큰 범위에 있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t도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번역을 맞춰라 라는 게 이거에 대한 범위 설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3의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3의 x는요.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1만큼 올라갔을 테니 이렇게 되고 점근선이 y는 1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3의 x 더하기 1은 1보다 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t는 1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겉모습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수치를 해당하는 변수에 정확히 대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별말 아니고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보면 제가 수업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와 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얘와 직선이 만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를 수업 초반에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y는 x제곱이 만나는 건 등호로 표시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지만 얘와 얘를 풀어주는 식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로그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는 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냐면 위에서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교점을 최소의 문자로 표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문자가 문자가 뭔데? A, 혹은 여긴 B,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너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주 좋은 그 방식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답지를 어떻게 볼지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말해줄게요. 자, 그림은 세 양수 A, B, C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A의 x1은 B의 x2는 C의 x3는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x1, x2, x3의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보면요. 로그 CX, 로그 BX, 로그 AX인데 지금 보면 얘가 이 새끼는 위로 가 있는데 이 새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로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해를 못하고 있다 혹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로그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 A는 1보다 큰 거고요. 이때 A는 0과 1 사이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그러면 지금 이 C는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A와 B는 1보다 작다, 0과 1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근데 제가 이거가 얘네 둘이 그 그래프가 차이 나는 거는 누가 더 커서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요, B하고 A를요, 각각 뭐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2분의 1이고 누가 3분의 1인지 모르지만 일단 로그의 2분의 1 x를 그리는 거야. 로그 2분의 1 x를 그려보면요. 일단 여기가요. x가 2분의 1이라고 하면요. 아이고. 다시. 자, 로그 함수의 특징은 1,0을 지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난다고 했죠? 0,1. 그렇죠. 0,1을 지나는데 반대로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1,0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2분의 1을 넣는다고 하면 2분의 1, 여기 2분의 1 넣어주면 1이 되겠죠. 같은 수가 들어가니까. 써볼게요. 여기가 이제 1이 들어갑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3분의 1이면요. 얘가 3분의 1이어야 1이겠죠. 같은 수가 들어가야 1이니까. 그럼 3분의 1은 여기 위치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 지금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한쪽이 지금 작잖아요. 여기가. 그쵸? 맞아요? 그럼 한쪽이 크다고 했어요. 그렇게 외워주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y는 로그 3분의 1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얘가 지금 얘보다 숫자가 더 크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놈이 얘보다 크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A가 B보다 숫자가 크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지만 얘는 둘 다 1보다 작고 0과 1 사이고 근데 C는 1보다 크고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만 봤을 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x1, x2, x3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는 A의 x1과 x2와 x3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A의 x1, B의 x2, C의 x3가 다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네가 A의 x1, B의 x2, C의 x3가 다 같아. 근데 C가 제일 크고 C, A, B 순서예요. C, A, B 순서인데 어떤 수를 제곱하고 또 어떤 수를 제곱하고 또 어떤 수를 제곱한 게 같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될까? 너 그냥 아닌데? 아닌데? 역함수 취했다는 거. 자, 봐봐요.
오, 맞아요. 역함수를 취한다고 봐도 괜찮아요.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자, 그러면요. 아주 좋은 발상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봐봐요. C가 지금 보면 C가 1보다 크고 A, B는 1보다 작죠. 그러면 1보다 크다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지금 Y는 CX라고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A하고 B는 지금 A가 1보다 작지만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작아요. 그럼 한번 또 그려볼게요. 0,1을 똑같이 지나는 건 맞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Y는 AX를 그렸어요. 괜찮나요? 그리고 B의 X는 그러면 2분의 1이 클까? 지금 얘네들을 2분의 1과 3분의 1이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 때 3분의 1을 넣으면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얘가 지금 bx인데 얘가 2분의 1,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숫자가 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숫자가 크다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같은 1을 넣어도 1,2분의 1이 되고 얘는 1,3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더 크겠죠. 이해가십니까? 2분의 1이 더 클 거 아니에요. 6분의 3, 6분의 2니까. 괜찮나요? 네. 이때 얘네가 지금 다 1보다 크려고 한다면 얘네가 다 1보다 크려고 해요. 이 A의 x1 그리고 C의 x3 그러니까 C의 x3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얘가 지금 여기가 0,1이잖아요. 이해 갑니까? 이 0,1보다 커 y 값이. 그러면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x3인 거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b인가요? 그렇죠. b죠. 여기가 x2인 거고 여기가 x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x3가 제일 크고 x2가 그 다음이고 x1이 제일 작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x3, x2, x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보려고 한다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얘가 역함수 관계잖아요. 역함수 관계잖아요. 네. 얘네랑이 지금 역함수 관계잖아. 그러면 이렇게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x1이 1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 B의 x2가 또 1보다 크다고 했고 C의 x3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역함수로 봤을 때 역함수로 봤을 때 이렇게 또 그려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1보다 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x3, x2, x1 이렇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물론 근데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풀이가 제일 역함수 관계에 딱 맞는 표현이긴 해요. 이해를 잘 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지를 보고 뭔 생각을 해야 되면요. 자, 답지를 보고 얘는 엄청 간단하게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행동 영역입니다. 문제 속의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풀이 방향을 결정한다. 등호가 2개가 주어 있으면 비례상수를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초적으로 이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맞죠? 여기까지?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현강을 다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봐봐요. A의 x1과 B의 x2와 C의 x3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등호가 2개 들어있으면 행동 영역이에요. 등호가 2개 들어있으면 뭐 하자고? 비례상수를 도입하자고. 이해 갑니까? 이렇게 도입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 보고 x1은 로그 a의 k이고 x2는 로그 b의 k이고 x3는 로그 c의 k다 라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y는 ax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요 로그로 바꾸려고 하면요 로그 a에 얘가 a로 들어가고 x가 됩니다. 한 번 더. A가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서 로그로 바꾸려고 하면 이 지수의 밑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지수의 밑이 밑으로 들어가고 이 y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x1이 로그 a의 k고 x2가 로그 b의 k고 x3가 로그 c의 k라고 한다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K라는 이 X 좌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X 좌표를 넣으니까 K라는 이 X 좌표는 같을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때 이 로그 C의 K, 로그 B의 K, 로그 A K가 각각 이 Y 값이 X,
3x, 2x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y값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x3가 가장 크고 x2가 그래남이고 x1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복습 꼭 해주셔야 되고요.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10번 갈게요.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걸 봤는데 제가 수업 때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 지수 로그와 직선의 관계를 좀 많이 볼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 혼자 문제를 풀 때 이해가 안 가. 뭔 소리지? 기억이 안 나. 하면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 해석의 기본은 교점의 최소의 문자를 표현하는 것이던데 이 말을 읽고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최소의 문자를 표현한다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만의 습관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이제 우리가 이 선생님 수업을 네가 가지고 현금을 주고 돈을 내고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얻어가려고 노력하면 되냐면 저는 얘를 A, 뭐라고 잡고 B, 뭐라고 잡고 거기서 관계식을 세워요.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친구들이 습관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행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줄 읽어보면요. 점 P와 Q를 최소의 문자를 표현해야 하는데 지름 위의 점이므로 원의 중심에 대해 대칭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냐면 얘가요. 지금 이 점이요. 원의 중심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해 15단원 원의 방정식 문제가요. 얘가 이제 지금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원의 방정식은 이 원을 그렸는데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지만 흘려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원의 방정식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때는 이게 아마 18년도 헷갈린다. 18년도 수능이었는지 9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도 9월 모의고사 20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능 공부를 18년이 아니지 17년도 그러니까 17년도고 18학년도 시험이었는데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평행이동 하면은 x 마이너스 그리고 y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얘가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원래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6분의 13인 거예요. 원래 이 원의 방정식 이거예요. 근데 평행이동을 하면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5, y축의 방향으로 지금 0만큼 평행이동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4분의 5,0이에요. 괜찮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6분의 13 있죠? 얘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이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반지름 하나는 4분의 루트 13이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안 가면 안 간다 해줘요? 대충 가요. 천천히 하고 복습하셔야 되고 알겠죠? 바로 올려줄게요 너는. 제가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올리긴 하는데 고등학생은 그냥 N수생 빨리빨리 올려줄 테니까 꼭 복습해주세요. 넘기면서 봐도 돼. 우리 뻔스로도 좀 하니까 중간중간에. 그래서 얘가 지금 4분의 루트 13인 거야. 괜찮아요? 얘가 지금 4분의 루트 13인 건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집중해봐요. 여기 점의 x좌표가 뭐라고요? 4.0. 4분의 5. 4분의 5. 얘가 지금 4분의 5,0이니까 x가 4분의 5, y가 빵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이 x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지 않을까요? 대칭이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잡는 겁니다. 저는 A라고 잡을 것 같아요. 알파 쓰는 게 귀찮아서 A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4분의 5 빼기 A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네. 얘는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얘 알파 빼기 4분의 5. 아니 4분의 5에서 4분의 5에서 알파를 더해. 알파를 더해야겠지. 아.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지금 문자를 표현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괜찮죠? 근데 얘를 보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A 값을 A라고 하면 되겠다. 미안하다. 왜 A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 A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알파라고 했구나 이 사람이. A가 이미 있어요. 여기 로그 A에 X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를요 식을 결국 세워주면요 로그 A에 4분의 5 빼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면 또 보면 돼요.
이 말이구나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하고요. 아이고, 지워주면 안 되지. 이 식이요. 지금 얘가 이만큼 내려왔다 이 말이죠. 얘는 이만큼 올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요. 얘네 둘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같은 만큼 내려왔고 어깨가 좀 아프겠지만 조금만 힘냅시다. 같은 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 뭐 얘를 뭐 k 마이너스 k라고 하면 얘는 k가 될 테니까 둘이 더하면 빵이 되겠죠. 근데 로그에서 더하기는 뭐라고? 로그에서 더하기면 곱하기. 더하기.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로그 a에 16분의 25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의 어떤 값이 0이 된다 했어? 로그의 A값. 로그 a의 1이 0이라고 했어요. 아니. 로그 a의 1이 0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16분의 25 빼기 알파의 제곱이 1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16분의 25 빼기 1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16분의 9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네. 근데 알파가요. 왜 16이 들어가요? 어? 왜 16이 들어가요? 근데? 분모가 16이야 지금. 16분의 25 빼기 1인데 16분의 25 위치 바꿔서. 그 약분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네. 그러면 알파가요 지금 이만큼 이 길이가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4분의 5에서 4분의 3만큼 뺐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5에서 4분의 3만큼 더했으니까 얘는 2가 될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로그 a의 2분의 1과 당연히 로그 a의 2는요 서로 역수 관계일 거예요. 이해갑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자 4분의 3 여기서 자 좀만 집중해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얘를 보면요 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을 보면요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5예요.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4분의 4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2가요 지금 1인 거예요. 그러면 a는 a의 이거 잠깐만 미안합니다. 4분의 5가 아니죠. 여기가 4분의 루트 13이죠 반지름이. 네. 그러면 16분의 9 더하기 뭐 이거를 네모라고 할까요? 네모의 제곱은 16분의 13이니까 네모의 제곱은 16분의 4가 될 것이고 4분의 1이 되니 네모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2분의 1이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로그 a의 2는요 2분의 1이 되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 2가 되는 로그 겁니다. 이거. 여기가 지금 여기 x좌표가 2야. 네. 그러면 로그 a의 2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바꿔주면 a의 2분의 1은 2가 되는 거고 A가 저거 반지름. 여기 반지름인가? a는 그거 저 원의 중심으로 또 P점 거기. 아니요 a는 그냥 얘그 밑을 보고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가 지금 로그 a x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x좌표가 지금 알파가 3이라는 이거 x좌표가 2야. 그러면 로그 a의 2라고 적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로그 a의 2인데 얘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y는 로그 a의 x에서 얘를 a의 x 이렇게 바꿔주시 a의 x에서 얘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로그 a의 2를 a의 2분의 1 a의 2분의 1은 2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4다 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더 푸는 거야. 내가 맞게 풀었구나.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잠깐 끊었다가 또 문제 더 보고 그 다음에 파트 2 또 가봅시다. 알겠죠?